일본은 전체적으로 기능을 안 한다고 보면 되는 부분이 많아요. 조작과 부정 행위를 해도 어느 정도 눈 감아준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 게 이제 사회에 만연하다 보니까 이제 GDP를 뻥튀기 한 거죠. 이제 신문에 이제 공개되면서 어떻게 이게 정부가 이렇게 할 수 있느냐. 이제 이 시스템 자체가 와르르 버벌이 꺼졌다는 것 자체는 지금까지 시스템 자체가 무너졌다 이 얘기예요. 과거에 해왔던 시스템대로 그대로 가려고 그러니까. 안녕하세요 주식초등학교 여러분. 저는 오늘의 특강을 맡은 이명찬입니다. 일본 사람들이 처음에 딱 봤을 때는 굉장히 부드럽고 친절하고 인상 자체가 이게 어떤 적이감을 느끼게 하는 그런 게 전혀 없어요. 일본은 다테마에하고 혼내를 나눠서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일본은 그 다테마에는 이제 겉모습인데 겉모습은 누구나 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하는 얘기 같이. 그런데 본 모습은 속마음은 또 다르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을 처음에 한국 사람들 일본 가서 착각하면 안 돼요. 그건 어디까지나 일본 사람들의 겉모습이라는 겁니다. 속마음은요 전혀 다릅니다. 한국에 대한 기본적인 인상들도 있을 거고 그런 게 분명히 있어요. 속으로는. 일본 사람들이 항상 하는 얘기 있잖아요. 남한테 폐를 끼치지 마라. 이게 어릴 때부터 뭐 귀에 딱지가 앉을 정도로 남한테 폐 끼치지 마라. 특히 일본 부모님들이 자녀를 키울 때 그게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해요. 남한테 폐 끼치지 마라. 그러니까 그게 이제 예의 범절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좋은데 이게 과해지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은 상대방에 대한 관심이 멀어질 수가 있어요. 왜? 내가 상대방한테 괜히 꼬치꼬치 묻거나 괜히 엉뚱한 관심을 갖거나 하는 것이 상대방한테 폐를 끼칠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일본에서는 남한테 폐 끼치지 마라 그것만 딱 몸에 지니고 있으면은 누구도 간섭 안 하고 아주 그냥 서로 그 프라이버시 요만큼 지키면서 거리감을 딱 주기 때문에 굉장히 편하게 느낄 수 있어요. 그런데 프라이버시 지켜주기를 바랄 때는 되게 좋은데 이제 예를 들어 내가 몸이 아프다거나 내가 누군가의 도움이 꼭 좀 필요한데 이럴 경우에는 정말 일본에서는 이걸 해결하기 힘들어요. 그건 누구한테 얘기해도 웬간한 사람도 별로 이렇게 적극적으로 관여 안 할 거라고 봐요, 나는. 그래서 그렇게 성장해온 일본 사람들이 한국인하고 처음 만났을 때 가장 불편해하는 게 한국인들은 오지랖이 굉장히 넓잖아요. 그 오지랖 문화, 한국 그 오지랖 문화를 일본 사람들은 되게 불편해합니다. 그걸 못 받아들여요, 굉장히. 그 완전히 프라이버시 막 그냥 침해하는 걸로 이렇게 느낀다고요. 그래서 뭐 그게 조금 더 이제 확장이 되면 어떤 식이냐면은 단절이 돼요. 조직에서 어떤 부서가 자기 부서 자기 알아서 하라 이거죠. 괜히 타 부서에 괜히 패키치지 마라 이 얘기거든요. 다떼와리 교세라고 해요. 다떼와리 교세 이게 그래서 이게 다떼와리 교세가 일본에서는 굉장히 강해요 이게.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서로 부서가 다르게 되면은 괜히 이렇게 넘어오는 거는 그 하나의 상대방한테 폐를 끼치게 되는 거잖아요. 내가 그렇게 안 하는 것과 동시에 상대방이 나한테 그러는 것도 되게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칸막이 행정이 아주 심합니다 일본에서는. 또 하나는 일본이 오랫동안 그 봉건제 있잖아요. 봉건제라는 건 중앙 집권이 아니고 각 지역 자체적으로 거기에 영주가 있으면 영주 자체적으로 해결하고 지방자치제가 굉장히 발달되어 있어요. 지금도 그래서 1741개 지방자치제가 포맷이 다 달라요. 서류의 포맷이 우리 한국으로 치면은 주민등록 등본 포맷 자체가 1971개 지자체가 다 다르다고 보면 돼요. 지방자치제가 발달한 그게 뿌리가 봉건제 거기에서 연유된 게 아닌가. 사실 어떻게 보면요 그게 칸막이잖아요 결국은. 그러니까 남한테 패키치지 마라. 자립적인 거죠. 영주 그 지역에. 그게 어떻게 보면 사회 전체의 하나의 큰 흐름에 있어서 남한테 패키치지 마라는 거는 일본의 그 긴 역사, 봉건주의 역사하고도 이게 연결되는 거 아닌가. 그렇게 보면 이건 굉장히 뿌리가 깊어요. 그래서 한국인 이제 남자하고 일본인 여성하고 이제 데이트를 한다. 일본은 식사 각자 따로 주잖아요. 그러면 이제 한국에서는 처음부터 같이 나오잖아요 테이블에. 그런데 같이 먹잖아요. 근데 일본에서는 거의 따로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에 젓가락이 이렇게 가는 거에 대해서는 아주 일본은 아주 경기를 일으킵니다. 그것 때문에 일본에서는 남녀가 데이트하다가 싸우기도 하고 이게 트러블 요인 되기도 하고 그런다고 그래요. 그래서 종신고용, 연공서열 이게 사실 1940 체제예요. 그게 전시 체제. 그때 모든 물품들을 대량 생산하고 스피디하게 생산하고
그런 측면에서는 종신고용, 연공서열 이 시스템 자체가 굉장히 그때 잘 맞아 들어갔던 거죠. 근데 전후에도 고도 성장하려고 막 열심히 노력해 나갈 때는 그게 어느 정도 괜찮았어요. 그게. 그랬는데 이게 이제 그렇게 가다가 이제 이 시스템 자체가 와르르 여러 가지 상처를 받게 되는 거죠. 작동이 안 하게 되는 겁니다. 버블이 꺼졌다는 것 자체는 지금까지 시스템 자체가 무너졌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니까 과거에 해왔던 시스템대로 그대로 가려고 그러니까 최산성이 안 나오는 거죠. 일본에서는 과거 2차 세계대전 때도 결정적으로 실패하는 것들이 많아서 패전하게 됐는데 어떤 게 있냐니까 한 번 계획이 수립되면은 안 바꾸고 그냥 밀고 간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일본 군들이 실패했던 그런 패턴이 지금도 일본에서는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이제 현장에서는 어떠냐 하면은 아무래도 그 목표치에 도달을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야단만 맞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결국은 이제 거기에서 조작이 일어나는 거고 서류 위조라든가 뭐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사실은 일본 기업 전역에서 다 일어난다고 보면 되고 일본 정부에서도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고 보면 돼요. 특정 기사에 어떤 게 있었냐면은 일본 정부가 건설사에다가 서류 조작하도록 문을 보냈어요. 왜냐? 1, 4분기, 2, 4분기, 3, 4분기, 4, 4분기 이 업적을 겹치도록 해가지고 GDP를 뻥튀기 한 거죠. 근데 그게 그때 그런 것들이 이제 신문에 이제 공개되면서 어떻게 이게 정부가 이렇게 할 수 있느냐. 근데 이제 그게 왜 그렇게 됐냐면은 사실은 자민당 정권이 쭉 오래 정권을 잡다 보니까 계속 정권을 잡아가기 위해서는 총리 입장에서는 경제가 좀 좋아졌다는 모습을 보여줘야 계속 총리를 할 거 아니에요. 특히 아베 정권 때 그런 일들이 많았습니다. 아베 정권은 조작과 자기한테 불리한 거는 아예 기록 안 하고요. 기록됐던 것도 그냥 개찬한다 그러죠. 사회 전체가 익숙해져 버렸다 그럴까? 토요타 자동차가 뭐 오랫동안 30 몇 년을 그 부정을 해왔는데도 그게 발각이 안 되고 최근에야 그게 이제 발칵 뒤집어진 거 아닙니까? 그런 거 보면은 과거에 잘 나갔을 때 어떤 기준치, 버블이 꺼진 이후에도 크게 수정을 안 하고서 그대로 목표 설정을 해놓으면은 이게 달성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현장하고 이 경영진하고 이 미스매치가 발생하는 것도 있고 사실은 경영진도 모르지는 않아요. 조작과 부정 행위를 해도 어느 정도 눈 감아준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 게 이제 사회에 만연하다 보니까 이제 토요타 부정 같은 게 이게 이제 그게 뭐 문제야. 관행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흘러가는 거죠. 일본은 전체적으로 기능을 안 한다고 보면 되는 부분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습니다. 지금 일본의 2000년도를 국내 투자를 100으로 놓고 2022년도 어느 정도 투자가 늘어났냐 보니까 이때 100이었다고 보면 이때요. 쭉 이렇게 해서 118이에요. 거의 투자가 안 됐다고 보면 되지. 22년 동안 국내 투자가. 그럼 투자를 어디에 했냐? 전부 해외 투자 다 해버려요. 850%, 그러니까 8배 반 정도 해외 투자 다 해버리는 거예요. 이러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 일본 국내에 있는 기업들은 여러 가지로 문제가 많은 거예요. 이게 기업은 성장을 해나가야 되는데 조금씩 일본의 경상수지를 보면은 흑자라 그래서 일본은 여전히 경제 대국이고 여전히 흑자가 많이 남는 나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실제로 흑자가 많이 남는 게 전부 해외 투자에서 거기서 벌어들인 돈이 흑자가 많이 남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 해외 나갔던 돈들이 국내로 안 들어온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34조 벌었는데 10조도 채 안 들었다는 겁니다. 국내로 안 들어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해외 일단 나간 돈은 일본 국내로 안 들어오면 이게 일본 자산이라고 하기에도 그런 부분 때문에 그런 중소기업들이 일본 국내에서 사업을 해나가면서 조작과 부정 이런 것들이 꽤 많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